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막 단순히 암기 위주로 해서 공부하실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이해를, 이 두꺼운 책 한 권을 어떻게 다 암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하니까 이해를 하시면 또 기억도 오래 갈 수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저 암기가 또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단편적으로 토막토막 이렇게 정리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지금 단계에서는 특히나 철저하게 이렇게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이제 지역지구제 다시 들어가서요. 자, 그럼 이 지역지구제가 결국 부해외부 효과를 제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역지구제를 그럼 실시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그렇죠? 자, 지역지구제라는 것을 실시했더니요. 단기와 장기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수요와 또 공급이 자, 균형을 이루어서요. 가격과 양을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 A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요 지역에 자, 지역지구제를 실시해서 이 지역을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딱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자, 지역지구제의 실시로 인해서 주거지역으로 딱 지정을 하니까요. 공장 같은 게 들어와서 부해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자, 그만큼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해외부 효과로 가격이 떨어질 위험이 경감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험이 경감되더라. 그럼 위험이 낮아지니까 이 지역이 쾌적한 거죠. 살기가 좋은 거죠. 그러면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들어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단기적으로 수요를 어떻게 한다? 증가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요가 증가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이 어떻게 이동을 하죠?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균형점이 요 위로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과 양이 자 이렇게 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균형 가격도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균형량도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그 지역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더라. 여기까지가 바로 단기 균형이다 라고 앞에서 이미 공부를 하셨어요. 그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존의 공급자들은 이미 이 금액에서 정상이윤을 다 얻었는데 다른 원인에 의해서 즉 지역지구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 줌으로 인해서요. 기존의 공급자들은 무슨 이윤을 얻게 된다라고 했죠? 초과이윤을 얻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나중에 들어오는 신규 공급자들은 뭘 얻을 수는 없다고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죠? 왜? 이미 P1이라는 이 금액을 그죠? 다 주고 들어오기 때문에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서 기존의 공급자들이 초과이윤을 얻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들어오죠? 신규 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오더란 얘기예요. 항상 이 신규 공급자들은 언제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장기에만 진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신규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을 하고요. 자, 그들이 진입해서 뭘 증가시키죠? 공급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뭐가 늘어난다? 공급이 증가하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 역시 우측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다시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단계 요 위에 있던 점이 장계 요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균형점이. 다시 내려오니까 가격과 양이 어떤가요? 가격을 보세요. 가격이 다시 자 어디로 내려왔죠? 원래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더란 얘기예요. 가격이 다시 원래로 돌아오면서 뭐는 늘어났죠? 양은 신규 공급자가 진입해서 공급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자 양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격이 원래로 돌아오고 양은 증가하더라.
결국은 공급의 증가로 단기에 올라갔던 가격이 다시 어떻게 된 거죠?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뭐가 소멸된 거죠? 초과 이윤이라는 것이 소멸돼 버린 현상이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장기 균형이었죠. 우리 앞에서 공부하시기를 단기에는 어떤 원인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자가 진입을 해서 공급을 증가시키면 올라가는 가격은 다시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초과 이윤이 소멸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요? 이 신규 공급자들이 진입을 해서 경쟁을 한 거죠.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초과 이윤은 소멸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까지가 장기 균형인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들을 구분하셨었죠. 가격이 하락할 때 앞에서 제가 그린 요 그림에서 가격이 결국 어디까지 돌아올 수 있었죠? 원래 수준까지, 그죠? 원래 수준까지 돌아왔다라고 한 것은 결국 무슨 산업임을 가정했기 때문이죠. 네, 바로 무슨 산업? 비용 고정 산업이다라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비용 고정일 때는 무한대로 공급자들이 생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격은 항상 어디로 돌아온다?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라고 했고요. 만약에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요. 비용 증가 산업일 때는 무한대로 생산할 수는 없어요. 공급자들이 생산을 할수록 시장에서 토지, 노동, 자본의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쭉 생산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손해를 보는 시점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죠. 중단해버릴 거란 얘기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만 딱 생산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요. 비용 증가 산업일 때는 균형점이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격과 양을 보시면요. 가격이 원래까지는 내려올 수 없다라고 했죠. 원래보다 훨씬 더 어떤 수준,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양은요. 양은 훨씬 더 그죠. 이렇게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비용 고정 산업일 때보다는 훨씬 더 적게 늘어난다라고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결국 그죠. 가격이 여기에서 하락할 때 두 가지 경우로 구분을 하면요. 비용 고정 산업일 때는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요? 원래 수준까지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비용 증가 산업일 때는요. 비용 증가일 때는 원래까지 돌아오지는 못하죠. 원래보다는 더 높아요, 낮아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하셨던 단기 균형, 장기 균형, 비용 고정일 때, 비용 증가일 때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바로 지역지구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역지구제의 효과 부분에 내려가셔서 가로 3번에 단기 효과라는 부분에 가서 보세요. 기억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 때문에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주택 가치는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승한다. 그럼 단기적으로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니까 주택 가치 상승분만큼 기존의 공급자들이 무슨 이윤을 얻게 되죠? 초과 이윤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단기 균형이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 밑에 내려가셔서 단기적으로 기존의 공급자들에게 발생하는 초과 이윤은 다른 공급자들의 주택시장에 진입하도록 유인하는 요소가 되므로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죠. 신규 공급자들이 진입을 해서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니은의 장기적인 공급 증가로 주택의 가치는 다시 하락하게 되는데 만일 주택산업이 비용 일정 산업, 즉 비용 고정 산업, 그죠? 비용 고정 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주택의 가치는 가격은 어디까지? 원래의 주택 가격 수준으로 하락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초과이윤은 완벽히 소멸되어서 가격은 원래까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비용 고정일 때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만약에요, 지금 저 그림상에서 만약에 보세요. 여기에 A라는 지역이었어요. 여기를 여기 이제 주거지역으로 딱 지정을 했다는 얘기죠, 결국. 그죠?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니까 그 지역에 단기의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장기적으로 누가 시장에 진입한다?
신규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해서 초과 이윤을 완전히 소멸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가격이 원래로 돌아온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추가적인 제한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요, 지역지구제로 주거지역으로 딱 지정함과 동시에 요 A라는 지역에요, 신규 공급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딱 막아버렸어요. 이번에는 추가적인 제한을 또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신규 공급자를 못 들어가게 딱 막아버리니까요, 단기에 가격이 올라갔죠. 자, 그런데 가격이 얘네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들어가지 말아라, 막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신규 공급자들은요, A라는 지역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요, 요 지역만 주거지역이 아니라 주변에도 그죠, 유사한 주거지역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인근에 그죠, 결국 비슷한 B라는 지역에 옆 동네에 들어가서 신규 공급을 막 해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인근의 동네에다가 막 신규 공급을 해버리면 결국은 A 지역과 B 지역이 또 뭘 하게 되는 거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A 지역에 추가적인 제한을 해서 신규 공급자를 못 들어가게 막아도 여기만 주거지역이 아닌 한은 다른 지역에 주거지역이 있다면 지역 간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쟁을 또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지역 간의 경쟁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A 지역의 초과 이윤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죠? 소멸될 수 있다. 가격이 결국 변함없이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경쟁의 대상이 있다면 결국 초과 이윤은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경쟁의 대상이 전혀 없을 때가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역지구제라는 것이요,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독점되었을 때가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A 지역만 딱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다른 지역에 들어갈 수도 없도록 딱 독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A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A 지역만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지구제라는